써니힐의 새 앨범 타이틀곡 들어보실래요? 잠깐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6월 19일 기대해주세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빅토르 위고.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 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어나더 타임 전창걸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그 멋진 문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최고의 행복은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저는 확인하는 것이다로 알고 있었는데, 빅토르 위고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한 건 내가 사랑받고 있는 걸 확인하는, 근데 확신하는 거야. 누가 확인 안 해줘도 확신하는 거. 그게 행복이래요. 야, 근데 아무도 사랑 안 해주는데 혼자서 확신하고 있으면 그것도 행복하긴 하겠지만,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김일성의 어나더 스테이지가 있는 시간이죠. 여러분에게 즐거운 주말 그 공연 소식을 알려주고, 또 많은 분들이 게시판에 김일성 씨가 소개해준 공연 따라서 가서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이렇게 글도 올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게스트 한 분 한 분이 진짜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게스트 다단계에 성공을 해서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일단 소개를 할까요, 그러면? 김일성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좀 제가 일찍 등장했습니다. 예, 일찍. 예, 그렇죠. 오늘 저번에도 그냥 막 끼고 그랬잖아, 얘기에. 예. 이게 앉아있으면서 사실 제 눈을 보신다거나 이쪽으로 저쪽으로 시선을 주시면은 저한테 말을 하라는 건지, 제가 좀 그래서. 사인 같아서. 네, 사인 같아서 제가 불쑥 끼어들었죠.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난 2달 사이에. 예. 늘었어. 방송이 좀 늘고 예. 적응을 좀 하셔갖고 예능감도 조금씩 장착을 하시는 것 같고. 원래 제가 좀 진지할 때 예능이 나오는데. 진지할 때? 예. 그럼 진지하게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두 분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공연은 연극 그게 아닌데라는 작품이고요. 네, 잠깐 소개를 했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코끼리로 변하는 사람 이야기라고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그 작품의 작가이신 이미경 작가님과 거기 또 주인공이신 윤상화 배우님 오늘 모셨습니다. 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게 아닌데 작가 이미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로 화제의 공연 그게 아닌데 주인공 윤상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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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어요.
집이 여기서 굉장히 가깝다고요? 네, 걸어서 20분? 예. 홍대 네. 방향이시라고. 그리고 한 분은 또 연희동. 예, 저는 연희동. 거긴 그 주변에 이렇게 좀 경비가 이렇게 좀 잘 돼 있어갖고. 뭐 얼마 전에는 뭐 이렇게 광주에서도 올라오시고 화제의 공간이죠 거기도. 그럼 잠시 음악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금요일 어나더 타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댓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안 읽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녹음이니까 읽을 수가 없어. 우리 그 공연하시는 분들의 공연 시간이랑 그리고 저희 그 방송 시간이랑 겹쳐갖고요. 부득이하게도 좋은 그 게스트를 모시기 위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 녹음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많이 양해해 주시고요. 그 대신 좋은 음악 많이 선정해서 들려드리고 또 공연 소식도 알차게 전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또 공연 이슈를 또 전해주셔야죠. 간단하게 한 두 편을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또. 다른 것들. 뭐 방송을 많이 나오고 싶은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좀 기다렸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구나. 계속 편하게, 한 5분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음악 한 7곡 듣고. 괜찮습니다. 예. 짧게 할게요. 예. 그, 셰익스피어, 워낙 유명하니까 더 설명이 필요 없는데, 셰익스피어 하면은 로미오와 줄리엣, 템님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맥베스라는 또 멋진 작품이 있죠. 그렇죠. 예. 이 맥베스 같은 경우에, 권력에 대한 욕심, 야망이 있었다가 전락하는 한 남자, 맥베스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실제로 보면은 이 권력을 권력을 지향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대단한 야심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뒤에서 조종하는 맥베스 부인이 더 권력에 대한 의지가 많고 남편을 조종하는 이 우유부단하고 귀얇은 남편을 조종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맥베스 부인을 주인공으로 한 맥베스 레이디가 지금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공연 중에 있습니다. 맥베스 레이디. 맥베스야? 맥베스야? 이제. 혀 빼는 거야, 이렇게? 맥베스? 제가 이제 좀 TH 발음이 강하긴 한데, 그냥 제 발음을 염두하지 마시고, 그냥 포털에 검색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맥베드로 우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 그쵸. 배워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맥베스가 돼. 그러니까 이 표준어로 하면 맥베스로 이제 그게 옳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예. 혀를 물어야 되네. 맥베스. 예. Thank you. 재수없어. 이 작품 레이디 맥베스입니다. 레이디 맥베스라는 작품이고요. 서주희 씨라고 하는 아주 또 걸출한 여자 배우분, 출연을 하시는데요. 이분의 연기에 대해서는 특히 이 공연에서의 연기에 대해서는 거의 빙의한 수준이다. 빙의. 오셨다, 그분이. 거의 한 판에 굿을 하는 느낌이다. 공연 자체가 약간의 굿의 느낌도 풍기긴 하거든요. 근데 정말 빙의한 듯이 정말 잘하는 그런 배우분이 여기서 맥베스 레이디 맥베스로 출연하고 계시는데요. 이 공연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셰익스피어는 맥베스를 주인공으로 썼지만 이제 아내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해석한 그런 작품이고요. 오랫동안 공연이 되면서 굉장히 공연에 대해서 실적도 좋았고 많은 관객들이 좋아하시는 작품이라서 16일까지 공연인데 조금 늦긴 했지만 혹시 기회가 되시면 꼭 보러 가시라고. 어디예요, 어디? 대학로 예술극장이라고요. 대학로 한복판에 있는 대학로 예술극장. 거기서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소개해드릴 작품, 이것도 공연장이 워낙 좋네요. 예술의 전당 월극장에서 공연 중인 작품인데요. 아시아 온천이라는 작품입니다. 아시아 온천? 예, 온천이요. 말 그대로 온천, 아시아 어느 섬의 온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작품을 쓴 분이 정의신이라고 제1교포 극작가인데요. 가장 유명한 대표작으로 야끼니쿠 드래곤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970년대 일본의 제1동포 조선인 군락에서 곱창집을 하는 용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야끼니쿠 드래곤이라는 이름의 작품인데요. 야끼니쿠가 저 곱창인가? 제가 일본어가 좀 약한데 뭘까요? 아무튼 튀김, 야끼니쿠 아닌가?
네, 그거 제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외에도 봄의 노래는 바다로 흐르고라는 작품도 있었고 한일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던 작품이고요. 왜 뭐 겨울 선인장이나 이런 작품을 통해서 어떤 비주류 인생에 대해서도 많이 다뤘는데 이번에 아시아 온천이라는 작품은 조금 결은 달라요. 어떤 지역에서 온천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 원래 토착민들과 그 개발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대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도 결국은 그 대립과 그 하나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화해,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꽃다발을 안겨준다고 화해? 아마 꽃을 막 키워? 어딘가 잘하고 있을 거예요. 어느 쪽에서는. 예. 그래서 그 보통은 한일 문제를 많이 다뤘는데 이번에 한일 문제를 조금 피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작품 일본에서 공연이 됐고 일본 배우들과 한국 배우들 같이 합작해서요. 스텝도 한일 합작이고요.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제작을 했고요. 10일부터 시작해서 이 작품도 16일까지 공연이 되는데 스케일이 큰가 봐요.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거 보니까. 스케일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은 배우들이 출연을 하시고요. 또 거의 연인원 한 20명이 넘게 출연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작품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얘기를 해야죠. 그래요. 예. 자, 그게 아닌데. 너무 지금 이 제목도 아주 재밌어요. 그게 아닌데. 예. 소개를 잠시 그러면 어떤 극인지 해주시죠. 우리 작가 선생님이 해주실까? 아니요. 제가 그러면 아주 간략하게 할 테니까 살을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 말씀드렸듯이 코끼리로 변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그 변신 모티브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변신하기 전에 일어났던 상황이 저는 좀 더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는 코끼리 조련사인데 코끼리가 탈출을 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5년, 6년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했는데 코끼리가 주인공이라기보다 그 조련사가 취조당하는 취조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형사는 그 탈출한 코끼리가 유력한 대권 주자를 쳐서 다치게 만들었는데 넌 정치 테러범 아니냐라고 이제 형사는 그렇게 몰고 가고 있고요.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정신의 뭐야? 의사 정신과 의사. 예, 정신과 의사는 또 약간 병리적으로 이제 이분을 돕기 위한 거죠. 조련사를 돕기 위해서 약간 병리적으로 이 사람이 조금 성적으로 도착증이 있었다. 그게 이제 같은 인간과의 교감보다는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서 뭔가 쾌감을 얻지 않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뒤늦게 이제 어머니가 등장을 해서 어머니와 나누는 대사에서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해방시켜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번에도 재소자들을 탈출시켜주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각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진실들을 얘기하는데 사실 조련사의 진실은 그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거죠. 예, 아는 건가? 그건 나중에 다 맞는 거죠. 다 맞다. 예, 다 맞다. 다 아니고 다 맞는 거가 결국 되는. 예. 근데 이거 되게 스포가 심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근데 요즘은 스포 시대예요. 그래요? 그 다 까놓고. 그럼 거기까지. 다 까놓고 거기에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에너지를 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진짜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요즘은 뭐 이게 툭툭툭 두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스포 다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감추고 그리고 그래요? 오시기 전에 지난주에 더 많이 얘기해놨어요. 뭘 감추려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보가 어떻게 보면 저기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찾으시면 분명히 찾으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전 또 약간 다른 얘기이기도 하고 같은 얘기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반전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놓은 영화나 연극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결과까지 다 알고 가더라도 얼마나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치밀하게 복선을 깔고 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디테일을 잡아내는 게. 그 어떤
취미를 가진 사람들은 그 스포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스포일러만. 재밌겠다 그것도. 네. 그것만 하고 다녀요. 근데 상관없는 게 돈 받나요? 네? 돈 받나요? 취미라니까. 취미. 집중 당하는 거에 대한 기분 좋음. 그런 사람들 많잖아. 막 그렇죠. 횡설수설 해갖고 별로 근거 없는 얘기 해갖고 사람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면 그거에 쾌감 얻는 사람들 많거든요. 진실만을 전하는 국민 TV에서는 그러진 않지만. 네. 아니 굉장히 비장하셨어요 지금. 진실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웃어주시면. 아니 굉장히 비장하셨어요. 의외로 비장하신 모습. 어쨌든 공연을 보시면 더 재밌다는 거. 예. 그쵸. 뭐 제가 이거 말로 전하는 거는 정말 그 느낌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100분의 1. 이미경 작가님. 우리 한예종 또 연극원 극작가 전문사로 졸업하셨고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박사과정 밟고 계시고 그 제14회 신작 희곡 페스티벌에 그게 아닌 대로 당선돼서 또 제2회 또 대전 창작 희곡 대상 무덤이 바뀌었어요도 그래서 뭐 작품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공부하시는 중이고 이 작품 왜 쓰셨어요? 본질적으로. 네. 솔직히 이 작품이 2005년도에 진짜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코끼리가 탈출한 사건은 있었다. 어린이 대공원에서. 있었어. 기억 안 나세요? 서울대공원이 기억나요? 아니고요. 예? 서울대공원이 아니었고요. 서울대공원이 어린이대공원 다른 데인가? 하여튼 건대 근처에 있는 대공원이에요. 거기 어린이대공원. 어린이대공원. 거기서 5마리인가 6마리 탈출을 했어요. 맞아요, 조련사가 뭐 이렇게 퍼레이드 준비 그런 거 하다가. 그래가지고 막 텔레비를 보는데 사람들이 막 위협한다고 무섭다 뭐 피해라 뭐 그리고 막 그 경찰들이 막 새창슬로 새창슬 되게 크잖아요. 되게 거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다리 묶고 막 하는데 코끼리가 정말 쟤네가 뭘 알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되게 막 답답하다는 게 막 잘 느껴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코끼리가 나왔을까? 아니 그런 것보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냥 가는 것 뿐인데 막 발만 옮기면 막 사람들이 막 뭔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막 너무 불쌍한 거야 코끼리들이.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딱 그때 착상이 나서 3장으로 썼어요. 그때 순간에. 신호를 일단. 3장. 예, 간단하게. 그때 당시에는 어머니가 없었어요. 형사, 의사, 그다음에 조련사 세 인물로 그 상황을 제가 착상에 든 걸 썼는데 그걸 계속 묵혔다가 이제 나중에 작품으로 승화시킨 거죠. 예. 원래 뭐 제가 봤을 때는 27페이지짜리를 42페이지로 늘리셨다는 그런 걸 봤어요. 예. 네. 그 코끼리가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코끼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조련사가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예. 착상은 거기 사건에서 하셨는데. 네. 예. 네. 그런데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쓰면서도 저도 막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게 주제는 소통 부재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조련사도 코끼리가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런 거예요? 그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코끼리가 탈출해서 갈 곳은 없는 거잖아요.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메비우스 띠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탈출구가 없는 건가? 저는 그런 식의 느낌을 가지고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조련사도 다 이제 엘리펀트일 수도 있는 거죠. 전 약간 윤회설을 믿으시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건 전혀 안 믿어요. 우리 그럼 배우가 느끼는 이 작품 그게 아닌데는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그게 아닌데 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코끼리가 된다라고 이제 작가님 말씀을 하셨는데 작품에서 그렇게 되죠. 되는데 그게 이제 정말 코끼리가 되는 건가? 거기에 뭐 은유가 있다면 뭐가 있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배우는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 살갗이 어떻게 변하나? 이런 생각보다는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답답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작품 속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고 그리고 그 내가 했던 얘기들을 다르게 계속 오도시키고 바꿔내고 그런데 바꿔내는 얘기들이
틀리지가 않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더 답답해지고 맞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인 거죠. 그게 아닌데 자꾸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런 완벽한 소통 부재에 빠지면서 이 조련사라는 인물은 결국은 귀를 틀어막고 자기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동물로 상징되거나 이렇게 보여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배우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면은 코끼리는 어떤 은유와 상징일 수 있겠죠. 그래서 히키코모리랑은 좀 다르겠지만 이 소통 부재 세계에서 자기 세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 뭐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게 아닌 데가 어떤 전면적인 부정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데 그건 또 아닌데가 아니라 그게 아닌데 자꾸 사람들이 내 원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거의 전면적인 부정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자체가 부분적 진실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나한테는 아니라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팩트 사실로 보면 맞을 수 있지만 진실에는 아닌데 인 거죠. 그렇죠. 맞나요? 그러니까 전면 부정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작년하고 또 올해 앵콜 하면서 또 다르게 막 읽혀지는 맥락들이 있는 거예요. 또 제가 공연 이제 연기하시는 거 보면서 또 배우님들도 또 약간 좀 디테일하게 또 발견하시고 좀 다르게 진행하시고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좀 또 결이 있구나. 다르게 읽힐 수 있는 결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작가인데도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면 이 작품이 이렇게 공연되어지면서 조금씩 뭐 진화를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새로운 면을 보게 되고 새로운 완성체를 또 보게 되는데 어때요? 원래 이렇게 그 작가분들 중에선 많은 분들이 뭐 한 문장도 수정하거나 다르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잘 허가를 안 해주거나 단호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 연출님은 글에 대해 손을 대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글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보여주시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시니까 그게 저랑은 더 작업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글을 쓰면 이제 제 작품이 아니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독자의 몫이나 아니면 배우님 몫이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르게 형상화 되잖아요. 연출님 거치고 배우님 거치고 또 관계 거치고 그러니까 이게 희곡의 매력이구나. 그래서 희곡이 약간 좀 척박한 곳이기도 하지만 되게 매력적인 장르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좀 여유롭게 희곡 자체를 그냥 놀이터로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어떤 친구들이 오면 그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저렇게 놀기도 하고 일명 이제 연출과 플레이어들 배우들이 와서 어떻게 노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은 새로워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전 되게 운이 좋았던 게 지금 배우님도 그렇고 연출님도 그렇고 정말 되게 운 좋게 잘 만난 것 같아요. 잘 만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플레이를 되게 재밌게 한 것 같아요. 별로 불만도 전혀 없이. 근데 만약에 내 의도를 나는 그래도 저도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쓰는 의도가 있는데 그런 너무 다르게 읽혀낸다든지 너무 형상화를 이상하게 해내면 속상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 그 연출하시는 김광보 씨가 꽤 그 연출계에서는 또 탄탄한 실력을 겸비하시고 또 대외적으로도 좀 연출력을 인정받으시고 많이 인정받으시고 아마 그 연극상이라거나 주요 연극상들은 일단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인가 니부모 얼굴을 보고 싶다. 그 작품 연출하셨죠. 또 한때 그래서 언론에서 문제작이다. 일본에서 가져온 작품. 맞아요. 그 가해자와 피해자 아동의 부모들. 몇 분이 나오시나요 여기에? 그러면 아까 소개한 분이 엄마까지 해서 5분? 5분이 공연을 계속 해나가는 더블 캐스팅은 아니고요. 더블 캐스팅은 아니고요. 그냥 다 해내는 거야. 이제 1인 2역이 하나 있죠. 있고요. 그러니까 1인 2역이 이제 동료 같은 조련사 동료가 출연을 하고 같은 동료인데 이제 또 코끼리가 출연을 하죠. 그 역을 이제 한 배우가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근데 그 공연이 그 아무래도 소통 부재로 발생하는 오해라든지 뭐 음모론을 제시한다든지 뭐 형사가 음모론을 만들고 또
의사는 의사대로의 또 자기 추정이 있어서 그 코미디 형식을 좀 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코미디죠. 블랙 코미디겠죠. 네. 그래서 많이 관객들이 많이 웃고. 네, 많이 웃어요. 많이 웃고 제가 제일 많이 웃어요. 그래서 배우님들이 제가 가면은 제가 온 걸 아신대요. 웃음소리가 좀 특이하고 너무 자주 웃으니까. 그럼 공연이 더 신나겠어요. 아니 연습 과정에서 작가님이 올 때가 연습이 제일 잘 돼요. 이 액팅 리액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유머를 구사를 했으면은 그걸 받아주는 사람 없으면은 그 유머가 얼마나 공허해요. 정말 공허하잖아요. 근데 연습실에서 다 받아줘요. 그거를 의도하고 받아주는 게 아니고 너무 재밌대요, 자기는. F구나. 그게 왜냐면 제 웃음 코드잖아요. 제가 쓴 거니까. 제 웃음 코드니까. 웃음이라는 게 같은 거가 반복이 되면은 또 안 웃길 그러니까 안 웃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 웃기던데요. 코미디 요소 중에 가장 그 무게감 있는 그 비중이 반복이에요, 반복. 코미디의 요소 중에 반복. 그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외면하고 과장하고 반복하고 그다음에 뜬금없고 이런 막 6-7가지 요소.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뭐 있는데 반복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저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재밌었던 게 이게 배우님들이 더 디테일한 그 리액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내셔서 전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은 제가 너무 웃어가지고 이거 또 꼭 제가 일부러 웃는 것처럼 막 너무 웃어서 진짜 막 대굴대굴 구를 뻔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막 웃는데 제 뒤에 연출님이 앉으신 거예요. 정말 머리 한 때려주고 싶었다고 너무 웃으니까. 방해가 될 정도로 웃으시는구나. 모르겠어요. 방해되셨어요? 저희는 몰라요. 저희는 그냥 관객이 웃는지 알죠. 그렇죠. 그 시간이 갈수록 이 작품의 인물들이 디테일하게 살아나는 그 재미가 쏠쏠하실 것 같아요. 그 재미를 저도 조금은 알죠. 맞아요. 네, 극단 청우의 28번째 작품이죠. 그게 아닌데 우리 그 작가 이미경 씨하고 배우 윤상화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플레이빌 편집장이신 김일송 씨도 함께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윤상화 씨는 결혼은 하셨죠? 했습니다. 혹시 자제분은? 자제까지는 아니고요. 7살짜리 딸이 하나 있어요. 7살. 가장 연극만 하세요? 거의 그렇게 되네요. 그럼 생활은? 거의 그렇게 되네요. 생활은 거의 그렇게 되네요. 힘들어요. 아니에요. 안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 정도 이제 그 연륜 40대 지금 한 초반 정도 되셨고 그 이제 그 이른바 저 생활형 외도 어차피 그렇게 가게 되는데 뭐 영화나 매체가 좀 큰 쪽으로 많이 옮겨 다니잖아요. 어떠세요? 왜 안 부르지? 그럼 이제 영화도 출연하시고 뭐 해야 될 텐데. 옛날에라고 해야 되나? 한 6-7년 전에는 이렇게 영화 단역 출연을 아르바이트 삼아서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좀 죄송하죠. 어쨌거나 이렇게 뭐 많이 했었는데 이제 연극이 조금 작품이 많이 하게 되고 이쪽 스케줄이 바빠지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연락도 잘 안 오게 되고 그때 이렇게 좀 알고 지내던 감독님들하고도 이렇게 내가 이쪽으로 바쁘니까 사람이 이렇게 옮겨온다. 원래 여기 있었죠. 이쪽 일을 중심으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크게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별로 이렇게 잘 이게 자주 비치고 자주 이름이 떠오르게 해야 그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안 쓸 거야는 별로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냥 그래서 자꾸 대기업이 계속 막 몇 분에 한 번씩 광고를 하는 게 자주 기억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감독님들한테 또 오랜만에 전화도 하고 그러게요. 어떻게나도 그런 짓을 못하니. 영화 감독분들이 연극을 많이 보시면 좋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맞아. 우리 또 저희 방송을 듣는 그 감독분들이나 또 감독이 되실 분들, 또 작가분들은 굉장히 또 이런 그 우리 국민 TV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을 보너스 점수로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배우 중엔 윤상화라는 또 멋진 배우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오늘 또 기억되는 날이 될 것 같아요. 야, 따님 이름은 윤산아입니다. 산아. 잘못
아니 발음 혀가 짧으면 비슷하게. 그러네.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안방마님도 혹시 그 연극 하시다가 배우세요? 예.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예,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애를 가지게 되고 그 이후로 시간이 쭉 지나면서 그 휴지기가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뭐 활동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기는 솔직히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여전히 그렇지. 이제 뭐 다 어느 정도 애가 컸으니까 이제 슬슬 그렇죠. 이제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겠죠. 이제 좀 많이 만들어서 해야겠죠. 프로필 저한테 좀.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직장은 낮 시간에 일하니까 애를 어디에 유치원에 보낸다거나 할 수가 있는데 이쪽은 밤에 일을 하셔야 되니까 밤에 뭐 어디 맡아주는 양육하는 곳 저기 보육시설도 없고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많이 힘들어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저녁 시간을 쓰잖아요. 연습도 거의 저녁에 중점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저녁 한 대여섯 시부터 한 11시까지 뭐 이 시간인데 이제 그 시간 이제 애가 이제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협회 차원에서 이게 다뤄져야 될 얘기네. 그러게요. 협회도 어떤 그 큰 회사도 그 직원들을 위한 무슨 그런 양육 그런 거를 관심을 많이 한다니까 여기도 협회에서 얘기가 돼서 그 우리 연극하시는 분들의 자제분은 뭐 어떤 그 타가 시설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러면 거기 배우들 자제들은 다 모여서 또 따로 한 그룹을 만들기로 수도 있겠구나. 재밌다. 아이들 데리고 극단을 만들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언젠간 제가 그러면 그 서울연극협회 회장한테 한번 소식을 넣어서요. 한번 모시도록 하죠. 이런 꼭 굳이 이제 작품 소개도 굉장히 좋지만 그렇죠. 이렇게 협회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복지 문제도 이렇게 좀 슬슬 아니 근데 그런 사실 시도가 없지 않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다들 사는 지역이 다 다르니까 그걸 한 곳에 대학로 그러니까 다 그러면 이제 아침 일찍부터 이제 애를 그리 데리고 와서 혹은 뭐 그런 방법도 있는데 어린이집을 2개를 다녀야 되고 이게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일이 아닌. 예를 들어서 그 협회가 그 노조처럼 어떤 이게 교섭권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뭐 연극 협회원한테는 그 지원금이 그렇게 뭐 나간다든지 공연 중에 뭐 나간다든지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걸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라에서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데니까 충분히 인원이 많으면 가능하다고. 뭐 갑자기 이게 그 프로가 된 거예요. 우리 그 이미경 작가님은 또 잡이 원래 있으시다고요. 네. 일이. 네. 티처. 네. 들켰다. 선생님이시라고요. 네. 초등학교 그리고 이제 방송국에서도 가까워요. 네. 동교 초등학교. 네? 아니 제가 얘기를 해서 놀라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게시판에 쭉쭉쭉쭉 올라와요. 이미경 작가 딱 쳐갖고 벌써 다 올라오니까. 겁나세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 이런 직업을 가지면서 이런 또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일을 하는 분이 앞에도 없으셨고 뒤에도 없으실 것 같고. 선구자시다. 그러니까 소설가는 아마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이런 분은 소설가 있으실 것 같아요. 시인 이런 분도. 근데 초등학교 교사면서 희곡 작가는 그러니까 인터뷰 몇 번 했을 때도 한 번도 본 적 없으시다고 그러시고 인터뷰 하시는 분들도 저도 본 적이 없고 학교 가도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시고. 저희 한 달 전에 그 벙커원에서 대학로 벙커원에서 생방할 때는 신부님이신데 연출하시는 분. 그분 알아요. 그분이 저랑 동기세요. 유한민 신부님. 유한민 신 무슨 유한민 동기? 신부님이 한예종 동기세요. 그때 극작가의 친구 둘이 저랑 또 한 명 있었고 연출가가 한 분이셨는데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한 거예요. 저랑 동갑이라는 거. 그때 제가 이제 결혼 안 했을 텐데. 뭘 기대한 거예요? 아니 그냥 뭔가 말이 통하는 남자를 만나겠구나 했더니 신부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가시 나오세요도 아니고 이거. 제가 진짜 너무 놀랐어요. 신부님이. 유한민 신부님. 그렇죠.
로만칼라라고 하죠. 이거 없애시면 정말 스님 같은 느낌의. 네, 머리. 네. 그러니까 네. 변신이 금방 이루어지는 거야. 네. 싹 빼고 목탁 딱 두드리면. 그러게요. 네. 목탁을 조금 들고 다니시면. 네, 예. 맞아요. 머리. 방송 계속 들으실까? 모르겠네요. 그분도 그 굉장히 연극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네, 맞아요. 다가시고 그래서 아예 그 교구장님이신가 아무튼 그분이 너는 그러면 여기 문화센터에서 극장도 운영하는 거에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라고 많이 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뉴욕도 갔다 오셨고 1년 동안.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보호관찰관이 한 분 고양시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이제 뭐 저도 거기를 거쳤거든요. 한 사고를 치고 예를 들어서 사회봉사도 하고 보호관찰 코스를 밟았는데 사람이 이제 유한민 신부님처럼 굉장히 뭐랄까 거짓 없이 진짜로 그 청소년을 맡으신 분인데 아이들을 굉장히 이렇게 좀 따뜻하게 좀 어떻게 인도할까 다시 이렇게 좀 삐뚤어지지 않게 그리고 또 소외되지 않게 그럼 이제 저 사회봉사 기간 하면서 좀 친해져 갖고 아이들 지금 뭐 내 거도 잘 못하면서 저는 남 참견을 하는 거 좀 좋아하는 편인데 아이들한테 뭐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카메라를 한 대 사갖고 영화를 찍어라. 그냥 전애들이 사는 얘기 쟤네들한테 카메라를 맡겨서 너희들이 사는 얘기를 찍어라 해갖고 오히려 그냥 딱딱한 너희들은 삐뚤어지지 마 그래갖고 뭐 이런 교실에서 하는 교육 말고 그런 걸 한번 해보라 그러고 한 1년 못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진짜 하셨구나. 애들을 데리고 연극을 해갖고 이번에 국무총리 표창 받고요. 이렇게 순회 공연 다니고 그 중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기간이 있어요. 보호관찰 기간. 당신은 1년 동안 받으세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 사람이 잘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지 이렇게 학생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배우였던 그 학생 하나가 스스로 보호관찰 기간을 1년만 더 늘려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공연 연습에 다시 참석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면서 희곡 쓰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멋지신 일의 영역이지 뭐 때론 본인은 고단하시겠지만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그 한예종을 다닐 때 조금 정체성 혼란이 온 게 이제 학교는 아무래도 조금 뭐랄까 약간 보수적인 좀 느낌이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옷도 되게 차분하게 입으시고 또 될 수 있으면 우아하게 이제 말씀. 그래요, 거기가? 아니 그러니까 좀 지금 애들한테 본보게 돼야 되니까 좀 그런 게 있으신데 한예종은 갔더니 뭐 친구들 여자 친구들도 막 95%가 막 거의 담배를 피고 막 너무 자유롭게 고발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게 자유롭고 그냥 같이 강의실에서 교수님이랑도 막 그렇게 하고 또 뭐 비 오면 무슨 수업이냐 가서 빈대떡이나 먹자 그래서 빈대떡 막걸리 먹고 막 그러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여긴 너무 좀 사회적인 분위기고 그러니까 거기 왔다 갔다 하니까 막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너무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그 다른 극작가들보다 강점이 그 어린 아이들이라거나 그런 사회를 볼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학습 현장에서 느끼시는 걸로 나중에 어떤 작품을 쓰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제가 말을 끊었네요. 아니. 자, 우리 또 그 여러 작품 하셨어요. 우리 윤상아 배우는. 그리고 또 대표작이 또 뭐 차력사 아코디언이라는 대표작을. 꽤 오래된 작품이죠. 2003년에 초연을 했으니까. 10년 됐네요. 그리고 또 뻘, 목란 언니, 1-28번지 차숙이네, 순우 삼춘, 시동라사? 시동라사가 무슨 뜻이에요? 그게 라사라는 게 양복점. 양복점인데 시동이네 라사. 강원도 홍천에 있는 시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라사 이름인 거예요. 시동 라사. 다락방, 발자국 안에서 인류 최초의 키스. 그다음에 이번 그 작품 그게 아닌데 햄릿 6 삼양동 국화협에서 그다음에 칼집 속의 아버지 외 뭐 이렇게 그다음에 또 2012년 동아연극상 연기상 2012년 대한민국 연극대상 연기상 2012년 하얀수건상. 하얀수건상은 뭐예요? 하얀수건상은 그 이제
정규수 선배님 이렇게 품바하셨던 예. 그 선배님 지인분들과 이렇게 팬클럽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처음에 마련돼서 이렇게 준비하신 상인데 배우들한테만 주는 상인데 그게 이제 한 올해가 9회째쯤 되는 것 같아요. 백수상 같아. 근데 이제 그 상이 의미가 하얀 수건상이라고 이름을 붙이신 게 내가 이 수건으로 당신의 땀을 닦아드리고 싶다. 근데 당신이 관객들 어떤 사람들의 가슴 속에 눈물이나 무엇을 닦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수건으로 당신의 땀을 이번엔 닦아드리겠다. 이런 지지에서 하얀 수건상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더라고요. 이름 너무 예쁘잖아요. 자, 진짜 수고했다라는 그런 느낌의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그 상 받았을 때. 어떤 역할들 뭐 아까 얘기 잠깐 그 음악 나갈 때 해보니까 사기꾼 역할도 굉장히 잘 하신다는. 그게 제가 그런 게 있나 봐요. 아무래도 그 차력사와 아코디언 이제 얘기할 때 이제 그 사기가 아니고 그냥 생활인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지 사는 건지 아는 사람이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진짜 사기인지 진짜 진실인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고. 그게 사기라. 근데 외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사기꾼인 거죠. 그게 이제 삶의 방식이 그 사람의 그러니까. 뭔 사기를 쳤어요 그때? 그냥 사람들을 홀리는 거죠. 말로. 약을 팔아야 되니까 이 약은 아주 좋은 약이라고 사람들을 홀려내고 그리고 약장사. 약장사죠.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상대로 건강 보조식품을 파는 약장사인 거죠. 야, 이 차력사 아코디언 보진 못했지만 왠지 그 안소니 퀸의 그 길 같은 거에 사기꾼 버전을.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길에서 볼 법한 그 이제 김준배 배우라고 이제 몸이 아주 안소니 킹 같은 형이 나와서 실제로 촬영을 거기서 하고 그랬었어요. 한편으로 이렇게 그 제주는 곰이 넘고 도는 뗀놈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준배 배우님이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 힘쓰고 그런 역할이시고 앞에서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막 이렇게 그런 역할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맞죠? 맞습니다. 친구고 아주 친구 관계고. 이번 그게 아닌데에서는 그 조련사. 그 다음에 또 약간 정체성을 헷갈려하는 타인에 의해서 조련사 역할을 맡았어요. 성격은 어때요? 조련사의 성격은 원래 자기가 사건이 벌어지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남들이 자기를 음모론에 가두기 전까지의 성격은 그냥 뭐 평범하다고 볼 수도 있었는데 평범해지지 않아 버린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일 수 있는데 이 성격을 이 작품이 묘한 게 성격을 규정하는 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규정 당하는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이 그냥 나는 걔가 불쌍해 보여서 이렇게 잠깐 풀어놨는데 너는 걔를 풀어놨다. 너는 풀어놓고 싶어 했던 애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너는 그런 동물들 다 풀어놓으려고 하는 애 아니냐. 그렇지. 뭐 이렇게 자꾸 몰리고 그리고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규정 당하다 보니까 그게 싫어서 혼자 있게 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오히려 좀 성격이 더 왜소해지는 쪽으로 진행되고 근데 말 그대로 그게 아닌데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 사람한테 반복되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이 원래 어땠다라고 지금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렇게 규정되어 온 사람 남들에 의해서 그러고 보면 요즘 많이 실제 현상에서 벌어지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어떤 기사에 달리는 댓글들에 의해서 뭐 연예인이다 그러면 연예인의 그 본질은 그게 아닌데 댓글이 막 한꺼번에 이게 몰려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이 좋아요가 굉장히 많잖아. 그 댓글 좋아요가. 그렇죠. 그게 아닌데. 그게 뭐 부분적 진실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나의 전체 정체성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이거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데 온 국민은 그렇게 규정되었고 이미. 그렇죠. 또 하나 그렇게 벌어진 현상 중에서 나중에 해명을 해도 그 기사만 보고 해명은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해명 기사는 또 작게 나가잖아요. 이미 이슈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그냥
간첩이라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누가 퍼뜨렸는지 모르지만 그 해명이 충분히 해명을 할 일도 아닌데 그래도 친절하시니까 이제 해명을 하고 뭐 이렇게 민주화 운동으로 하신 분이고 또 계속해서 어떤 살아온 인생을 발표했는데도 그 간첩이란 두 글자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에이 안 봐 이렇게 되거나 그러니까 정보가 알고 있는 자기의 인식 같은 것들이 어떤 한계적 인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라보면 그 충격이 다른 인식을 가로막거나 그런 내용이랑도 좀 많이 메시지가 비슷하지 않나라는 예, 자극적인데 관심이 많으니까 누가 어떻대? 그렇죠. 라는 건 굉장히 자극적인데 걔가 그렇지 않대. 에이 이거 뭐 관심 없어 그건 관심이 없어지는. 자기가 담고 있는 폴더가 너무 강한 거야. 확신이. 이 작품에서도 자기 시선에서 본 걸로 진실이라고 믿지 남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결코 설득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 사람들은 설득당하기 싫어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느꼈을 때는 진짜로 진실로 남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말할 때 가십거리 정도로 그렇죠. 그게 다뤄지고 금방 또 그 관심이 또 다른 가십거리로 옮겨지는 것 뿐이지 네. 정말 진실로 그 사람 문제가 정말 진심으로 관심이 있고 궁금하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워. 예. 예. 시간을 때우는 방식 같은 느낌이죠. 야, 그냥 사회성에서 언젠가 저도 이제 그런 뭐 사석에서 식사를 하거나 이제 아주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랑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진실이 궁지에 몰려서 해명을 하는 시대 같고 그냥 맘 놓고 거짓이건 뭐건 아무튼 막 떠든 사람은 막 발행하고 있고 진실은 막 숨차게 이렇게 막 해명을 해야 되는 시대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해명은 안 들리고 막 지나가 버리고 막 그런 좀 굉장히 그걸 스펙타클하다 그래야 되는지 뭐 다이나믹한 코리아라고 하는데 그렇게 봐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끝없이 연극이나 또 예술을 통해서 이 현상들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 코미디 하다 보면은 좀 배우들끼리 좀 합이 너무 잘 맞아서 웃거나 아니면 그 웃음에 관객이 주는 웃음이 너무 좋아갖고 약간 좀 더 오바를 해갖고 이렇게 약속되지 않은 애드립을 발행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막 열린 공연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근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내가 가진 흥취를 공연의 도를 넘어설 정도의 시기는 이제 조금 지나간 배우들이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더 젊었을 때 막 그렇게 놀았으면 지금은 별로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배우들이. 그래서 자기 정도를 오히려 잘 지키고 있는 편이지 않나. 이거 그러니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아무튼 이 공연에서는 배우들이 다들 그래서 무리해서 넘어갈 사실은 여유도 주지 않아요. 작품에서 이미. 아, 그래요? 예. 무리해서 넘어갈 법하면 이미 다른 상황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조금 더 끌어서 조금 더 재밌게 가져가고자 한다면은 관객과 나 사이에 이미 저건 오바야라는 기류가 흘러버리기 때문에 티가 난다 이거예요. 티가 나죠. 그러니까는 작품에서 허용하지도 않고 이 작품에서는 워낙에 심플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닐 사이몬 별을 수놓은 여자를 각색을 해갖고 옛날에 바탕골이라는 데서 공연하는데 연극 무대를 처음 쓰는 영화배우 출신 여배우랑 이제 공연을 하다가 이제 첫날이었는데 한 페이지를 뛰어넘는 거예요. 예, 그건 실수네요. 명백한 실수. 근데 그 페이지가 없으면 이게 로맨틱 코미디인데 그 페이소스가 거기에 굉장히 함축적으로 담겨 있거든요. 한 페이지가. 그걸 멈췄어요. 갑자기 내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핑계를 오빠가 틀렸잖아 이러면서 이제 그 현실을 당황하니까 외면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깨 딱 치면서 관객한테 아까 그 장면부터 다시 할게요. 근데 그게 또 관객분들이 거기까지 온 상황에서의 성실함 때문에 더 기분이 좋으셨는지 그걸 다시 가는 거에 대해서 더 즐거워해주고 이랬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회자돼서 또 어떤 뭐 개그 콘서트에서는 또 백지연 씨가 그걸 다시 가는 거를 써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 코미디 하다 보면은
욕심 또 때로는 그 실수가 더 큰 웃음을 이렇게 유발하고 그래갖고 웃음에 대한 욕심이 많거든요. 그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한번 빠지면 관객이 주는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갖고 잠시 물어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웬만한 연극이나 또는 이런 공연들은 좀 약간 웃음 코드가 많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대중들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객들의 특성이 이 자리에서 같이 즐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자리에서 나도 같이 즐기고 싶다. 니네가 하는 거를 가만히 앉아서 관찰하는 것도 재밌는데 나도 같이 즐기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웃음이라는 건 그런 거를 조금씩 해결시켜주는 부분이 있어서 잘 좋지 않은가. 그러니까 또 이런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게 그 공연을 보러 간다라는 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공연을 보러 간다는 것만큼 참 그 특별한 외출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야 그쪽에 어느 정도 다리 하나씩은 늘 담고 있어서 무대 쪽에 보고 싶으면 지인들한테 얘기도 하고 보고 끝나고 그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는 게 일상화돼 있기도 한데 그 이 공연이랑 무관하신 분들은 이 공연을 보러 간다는 게 아주 특별한 행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행사가 즐거워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물론 뭐 세상에 화두를 던지는 심각한 공연도 가치가 있지만 그 시간을 굉장히 즐겁게 해주려는 그 마음도 굉장히 소중한 마음 같다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이제 한 40대 이제 이렇게 되면서 공연을 하는 의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연극에 내가 하는 의의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접한 생각이 어느 날 공연을 하는데 여기 앉아 있는 100명, 200명의 관객이 분명히 회사원도 있을 테고, 대학생도 있을 테고, 뭐 이제 할머니도 계실 테고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태어나서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연극이라는 걸 봤을 때 혹은 연극에 이렇게 접하게 됐을 때의 마음. 지금도 그렇거든요. 가끔 객석에 앉아 있으면은 조명이 무대를 슬쩍 비추고 있고 객석을 비추고 있는데 객석이 어두워지면서 무대에 남아있던 조명이 싹 어두워질 때 그 설레고 긴장, 뭐랄까, 두근두근 무슨 일이 벌어지지? 저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야, 너무 막 이렇게 기대되는 게 있거든요. 그 마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웃음을 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의의를 주든지 즐거운 깜짝 놀라움을 주든지 그렇죠. 아주 기억에 남는 그들의 2시간은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 근본적인 생각으로 다시 돌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더 즐겁거나 더 의의가 있거나 더 대화를 철저하게 나누어 보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은 조금 무대가 점점 힘들어지죠. 그냥 막 까불 수 없는 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번에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일반인 관객들이 되게 많이 들어온 날들 막 이렇게 박수치고 나중에 막 휘슬 부르시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저 분이 일상생활에서 그 힘든 직장 생활을 하시고 거기서 번 돈을 갖고 여기 이 먼 데까지 오셔서 여기 앉아서 이 시간을 보내시는데 집에서 차라리 누워서 짜장면을 시켜서 먹을 걸 이런 생각이 들면 너무 죄송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집에 편안히 앉아서 짜장면 먹는 것보다 맛있는 연극을 써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천부당 만부당 하신 말씀입니다. 참 그 공연에 대한 얘기. 저도 이제 공연장 가면 그 암전 시간이 참 물론 더 그리운 부분도 있어요. 그 철이 없을 때는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근데 좀 약간 부족한 공연도 한편으로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내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 좋고 또 이제 되게 잘된 작품 보면 너무 또 작품에 도취돼 갖고 기분 좋고 또 저는 둘 다 좀 재밌게 보는 편이에요. 진짜 아주 엉터리 같은 경우는 진짜 한이 쌓여서 나오지만 어떻게 무릎만 아파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또 실생활에 가깝게 무대를 얘기하니까 또 재밌네. 우리 또 김일성 씨도 공연 많이 보는 편이니까 재밌는 공연, 재미없는 공연 이런 거 구분할 줄 알잖아요. 아는 건 아니고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피부로 이제 재밌는 것과 없는 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되도록이면 이제 재밌게 보려고
보면서 이제 속에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배우분과 작가분 앞에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이 보다 보면은 짜장면도 매일 먹으면 맛 없듯이 그런 거 이제 오니까 그렇죠. 예, 그걸 어떻게 제가 잘 조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또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중간에 또 음악을 듣고 와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아닌데 작가님과 배우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저도 있고요. 예, 김일성 씨도 함께하고 있고요. 예. 예. 김일성 일송입니다. 예, 일송이요? 이거 방송 네. 들으시는 분들 네. 중에도 네. 송자예요, 송자. 예. 송. 우리 그 이미경 작가님은 그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되셨어요, 아이들? 오래됐어요. 14년? 그러면 그 14년 전 선생님이었을 때랑 지금이랑은 좀 또 많이 다르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아이들은요? 아이들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지금 영어가 97년도에 들어와서 초등학교에서도 영어 과목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첫 해 시작할 때 담임 선생님을 할 수도 있고 교과 선생님을 할 수도 있어요. 교과 선생님은 한 과목만 가르치는 거예요. 중고등처럼. 그 대신 이제 뭐 담임을 이렇게 관리하지 않고 담임에 대한 그런 뭐랄까 그런 수입 이것도 받지 않고 이런 식의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교과를 좀 저는 많이 한 편이죠. 담임보다. 그런데 지금은 담임 선생님이세요? 지금은 교과예요. 지금도 교과예요. 지금도 교과. 네, 지금도 교과인데 저는 제가 이제 느낀 게 교과를 하면 제가 영어를 하거든요. 근데 뭐 다 초등학교 나오셨으니까 아실 테지만 예. 초등학교를 기억할 때 뭐 내가 산수 시간을 뭘 배우고 국어 시간을 뭘 배우고 이게 기억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선생님이랑 뭔가 일탈적인 행동을 한 걸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기억이라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애들을 이제 뭐 어느 그룹 애들이 잘해가지고 너네한테 선생님이랑 같이 데이트를 할 기회를 준다. 근데 뭐 애들이 저는 이제 간단하게 떡볶이도 사주랬더니 소고기를 사달라는 거예요. 예. 어른들 만나도 소고기 사주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되게 맹랑하고 겨우 그때 5학년인가 4학년인가 된 애들이. 근데 또 제가 안 사준다고 말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건 비싸 그러면 되는 걸. 아니 그냥 또 이게 그냥 애들이 되게 원하는데 선생님 그 정도는 사줄 수 있지 않냐는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소고기 사줬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소고기를 애들이. 사줬어요? 예. 몇 명을? 그때 한 5-6명? 그러니까 또 근데 애들이 어려도 많이 먹어요. 남자애들은. 예. 남자애들은. 근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애들이 대학생이 돼서 왔는데 그때 소고기 먹고 아무것도 다른 건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소고기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소고기예요? 소고기 같은 거. 그때 만약에 떡볶이를 사줬으면 기억을 할까 못할까? 그것도 모르죠. 그것도 모르는데 또 어떤 선생님들을 만났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옆에 있어주고 더 들어주고 더 놀아주는 이제 그런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르쳐서 더 똑똑하게 만들고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선생님은 연기자예요, 아니에요? 연기자죠. 선생님도 연기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모습으로 선생님 역할로서 때로는 훈계를 해야 되고 또 따뜻함을 발휘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네, 그걸 잘하는 게 진짜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요즘에 조금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너무 똑똑한 선생님들이 많이 오세요. 왜냐하면 서울교대가 지금 되게 높잖아요. 왜냐면 이게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돼가지고 서울교대 졸업한 친구들이 되게 똑똑한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또 너무 떨어지는 친구들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당신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모범적이고 항상 칭찬받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런 건 아는 거 아닌가? 다들 이만큼은 다 하지 않나? 이런 개념?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너무 떠들거나 너무 방해하거나 남을 왜 저러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해 간극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점점 하면서 노하우가 쌓이고 이해폭이 이제 점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선생님도 정말 선생님이 되는 것 같아요. 하면서. 좋은 말씀이시네요. 이해하면서. 요새 또 요새뿐만이 아니라 학부형들이 좀 극성인 네. 부분들도 좀 있지 않아요? 극성인 부분이 여기서 말해도 되나? 많죠. 그래서 왜냐면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가 요즘에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으니까 정말 귀한 거예요. 애들이. 정말 내 아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좀 나이가 좀 이제 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친구들 중에 봐도 애를 너무 어렵게 갖게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되게 불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의료 같은 거를 얻어서 이제 어렵게 나이가 들어서 겨우 한 명을 얻으면 그 애는 너무 정말 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애가 막 누구한테 맞아서 막 여기 핥혀오고 이러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마음도 또 이해가 돼요. 그렇게 극성일 수밖에 없는 현실도. 왜냐면 옛날에 막 5명, 6명 막 누가 맞든지 뭐. 네가 이해해라. 저는 자라면서 네가 잘못한 거다. 네가 이해해라. 이걸로 많이 들었거든요. 뭐 어떤 가족은 뭐 반드시 2배로 복수하고 돌아와 뭐 이런 집도 있었겠지만 저는 한편으로 또 네가 이해해라도 막 굉장히 좋은 집이구나 하는데 반대로 왜 나는 이렇게 저렇게 처절한 복수의식을 못 배웠을까 막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좀 불만도 있었는데 요즘은 또 그렇게 부모님들이 자제사랑이 더 세지고 그래갖고 계속 선생님은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선생님, 작가, 그다음에 또 이제 박사 과정을 밟고 계시고 또 한 아내시잖아요. 네. 한 분의 아내시고 네. 박가들은도 제가 알기로는 또 문화 쪽에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문화 쪽에 없고요. 드라마 연출가셨다고요? 옛날에 아주 오래된 옛날에 하셨고 지금도 미련은 되게 많은데 예. 그게 참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당분간은 계속 그 병행해서 가다가. 근데 저는 아직도 꿈이 작가예요. 전업 작가? 전업 작가라기보다 그냥 작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이 정말 선생님 돼가는 것처럼 저도 정말 좀 진정한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솔직히 너무 얼떨결에 이 작품이 너무 잘 돼가지고 상도 많이 받고 또 많은 이제 관객들이 좋아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도 너무 한꺼번에 저도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얼떨떨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이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게 잘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정말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된 작품을 쓰고 싶다 이런. 어떤 작품을 쓰고 싶으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그 기운을 많이 받고 사시니까 아이들 얘기도 꼭 써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요. 네.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쓰고 싶다라거나 뭐 동화를 쓰고 싶다라거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그럼 어떤 소재에 관심이 많으세요? 외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또 다른 작품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도 제가 이제 서울역에서 어떤 노숙자분이랑 사발면을 같이 먹게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우연히 사발면을 먹게 됐는데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사발면 먹는 시간이. 그 3분 동안 이제 물을 넣어서.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과거에 대해서. 그렇죠. 화려한 과거에 대해서. 나는 좀 이 생활, 지금 이 생활. 아니, 그거 아니, 그렇지 않고. 자랑하는 줄 알고. 아니요, 화려한 이게 얼마나 과거에 자유로운 줄 알아? 그것도 재밌다. 그것도 더 재밌다. 근데. 예, 화려한 과거에서 너무 자랑을 하시는데, 너무 디테일하시니까. 예. 아예 없었던 과거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저 말이 다 진실 같지는 않고 그런 느낌으로 있었는데 나중에 지금 와서 생각했을 때는 그걸 내가 그냥 들어준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 힘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을 쓰고 싶은 거죠. 아까 빅토르 위고의 말로 오프닝을 하셨는데 약간 그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 그게 행복이라고 지금 뭐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 며칠 전에 그 뭐 다큐멘터리 3일인가 이렇게 해서 정선 5일장에 대해서 나왔는데 할머니 한 분이 그 처음으로 그 장에 나무를 팔러 나오신 거예요. 길바닥 이제 목장 이렇게 옆에도 파시는데 리포터 방송 PD 겸 리포터한테
뭐 이렇게 고마웠다고 오늘 처음 팔러 나온 건데 너무 고마웠다. 왜 그러니까 오늘 내 말을 하루 종일 받아줘서 어디 말할 데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매일 장사 나와야겠네 이러면서 갔던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저도 뭐 비슷한 거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그 고생하신다고 생각해서 여기는 물건 제가 다 살게요 하니까 왜 다 사냐고. 내가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할 기회를 그쵸. 나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또 그 얘기도 있었고 대학로에는 또 이제 그 초콜릿이나 껌 이렇게 놓으시는 할머니들도 가끔 계시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탁 그 물건 도로 가져가시고요. 돈은 돈대로 주면 딱 옆에 그 할머니는 안 그러시는데 옆에 이제 선배가 야, 넌 적선을 하지 말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줘라. 그래서 저 초콜릿을 받아야 된다는 걸.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네요. 아무튼 외로운 사람 얘기. 또 외롭다라고 이번 작품은 좀 외롭다라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닌데 그러고 외롭죠.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이 외롭지 않게 끝내는 작품도 좀 기대를 해볼게요. 외로운 사람이 외롭지 않게. 네. 외롭다 이 현상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네. 제가 조금 더 성숙하면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창작자한테 이런 얘기를. 그 작가님이 보니까 이게 소통 부재가 되게 뭐 문제라는 것보다는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소통을 하고 싶지만 소통할 수는 없다라는.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게 막 부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어쨌거나 소통할 수는 없는 존재들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있거든요. 그 소통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를 자각을 하는 게 소통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소통이 사실은 일치를 목표로 하지만 소통은 사실 다름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우리는 결코 동일화될 수 없다라는 소통에서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오히려 소통이겠죠. 네, 맞아요. 그러면 더 잘 남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맞아요. 그런 뜻이구나. 그 이음이라는 서적 그 대학로에 있어요. 있죠. 근데 그 전 처음 만드신 주인이 저랑 형 동생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음 형 이름 좋다 뭔가 연결되는 것 같고 그랬더니 아니야 다른 이자에다가 소리야 다른 소리 그래서 이음 다른 소리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한문으로 풀면은 서로 다른 소리인데 한글로 읽으면 이어지는 거예요. 되게 좋은 말이네요. 멋지다. 형 멋있다 하는데 그 형이 중간에 책방을 넘기라고. 네. 알아요? 저도 이음 책방을 자주 가죠. 뭐 책을 살 일이 있으면 사실 온라인 서적을 이용할 수도 있고 시내 대형 서적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쪽에 많이 가서 사실 지금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원 주인. 그런 얘기랑도 좀 비슷한 거 같네요. 우리 또 이미경 선생님, 이미경 작가님 얘기가. 자, 우리 그 윤상아 배우님. 어떤 배우가 되고 싶습니까? 진짜 어려운 질문. 어떤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남겨지고 싶습니까?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도 많이 고민하시는 주제니까. 뭐 또 작가분께서는 또 이제 창작자고 이렇게 제공을 하는 사람이고 이제 마당을 여는 사람인데 배우는 보통 초이스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고 내가 기본 바탕을 제공받고 나서 거기서부터 창작이 출발하는 거지 아예 처음부터 창작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배우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게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결국 뭐 대답해봐야 내 욕망에 관한 얘기밖에 안 나올 텐데 그 뭐 어렵네요. 그거는 어떤 배우가 되고 싶지? 그러니까 좋은 배우가 되고 싶어요. 여기서 좋다라는 게 그거를 대충 숨겨버린 거예요, 제가. 말하기 어려워서 대충 숨겨버렸어요. 아직도 계속 그 화두 중이다. 물어보고 있는 중이다. 계속 그렇겠죠. 내가 인정하는 넌 정말 배우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배우가 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어려워서 지금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도 괜찮은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원하게 한번 홍보할 시간 드릴게요. 그게 아닌데.
네,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씩 해주시죠. 이제 6월인데도 벌써 여름이 와서 날도 덥고 하신데 아마 그게 아닌데 오시면 시원한 수박보다 더 맛있다는 거, 더 시원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게 아닌데를 작년에 공연하고 나선가 이제 궁금해서 저 포털 사이트에 쳐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별이 별 글들이 다 뜨더군요. 그게 아닌데라는 말이 들어가는 글들이 연극보다는 뭐 트위터나 뭐 각종 글에 그게 아닌데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가라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정말 많이 사용하는 말이구나. 그게 아닌 경우는 너무 많구나.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말을 제목으로 쓴 만큼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인 것처럼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아주 색깔이 있는 의미 있는 한 시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아주 재밌을 거예요 아마. 예. 뒷풀이 할 때 이 제목 갖고 되게 장난 많이 해요. 이게 아닌데. 연출님이 그 말씀 많이 쓰시겠네요. 오늘 연기 그게 아닌데.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공연 일정 동안 관객분들한테 많은 사랑받는 그런 공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즐겁습니다. 뭐 블루스락 좋은데. 이게 블루스락이라는 장르군요. 네. 예. 뭐 블루스 그러는데 블루스에도 락이 있고 그냥 뭐 정통 블루스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금요일 뭐 녹음이라서 스케줄 이제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질 못하겠어요. 오늘 우리 수요일 날 지금 낮 시간에 녹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다시 또 가게 근처 갔다가 일 보고 7시에 다시 이 근처로 와야 됩니다. 8시 방송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도 그러니까 배우분들을 조금 시간을 더 이제 방송에 좀 유리하게 모시고 싶은데 배우분들이 또 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 방송 녹음을 하고 또 급하게 할 수가 없어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뭐 생방을 제일 좋아하시죠. 제일 좋아하시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연하시는 분들 그래도 또 공연 중에서도 우리 김일성 편집장이 많이 선별을 해서 좋은 그 게스트를 모시려고 하다 보면 이 공연이 대부분 7시 반 8시에 평일은 공연이 있고 그렇죠. 또 뭐 주말에는 뭐 3시 6시 뭐 4시 7시 이런 식으로 2번 한다든지 일요일은 3시에 한 번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결례를 무릅쓰고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녹음도. 그러니까 뭐 저도 앞으로는 이제 공연 중에 있는 작품도 하지만 공연이 들어갈 작품을 한다거나 아니면 더블 캐스팅이 있는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해서 생방을 좀 자주 하려고 하는데 부득이하게 좀 녹음할 상황들이 좀 생길 것 같긴 해요. 아니 부득이하게 녹음도 많이 하는 것도 괜찮다니까. 알겠습니다. 녹음도 해서 이렇게 금토일이 이렇게 촥 제 사적인 일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도 괜찮아요. 불금 여러분들도 불금 보내셔야죠. 또 이렇게 금요일이 언제부턴가 이제 주말에 시작이 돼서 뭐 공연 보러 가시는 분들 또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번 주말 아주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공연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러 가시고 그 박가들은 아까 이미경 작가 박가들은이 또 국민 TV 조합원이 되려고 준비하신다고. 이미 조합원이신 것 같아요. 오늘 준비를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이사님의 사인을 받으려고 그 준비를 그러셨구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미경 작가도 뭐 낙검수를 빼놓지 않고 뭐 다 들었던 뭐 열렬 뭐 국민 TV를 지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한결 이렇게 마음이 가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발빠르게 멋진 분들 소개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예. 늘 수고하는 분들 나와주시는 게스트분들인 것 같아요. 예. 예. 아무튼 저도 좀 더 방송에 욕심을 내서 좀 더 수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더 재미난 소식 가지고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또 이틀을 건너뛰고 월요일 날 여러분 찾아뵐게요. 여러분 재밌게 보내세요. 국민TV 라디오가 6월 3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방송 시간을 6시간 더 늘려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18시간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또한 하루 총 5번의 정시 뉴스와 아침 저녁 와이드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해 공정보도 방송에 기틀을 세웠습니다. 멘붕의 시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 국민TV 라디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천에 살고 있는 소설가 이효수입니다. 모쪼록 국민의 눈, 국민의 귀, 국민의 입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력, 자본가, 사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조합원이 돼서 국민TV의 주인이 돼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국민TV 화이팅!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